네, 2월 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서 한 주장입니다.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밤새 라이브로 지켜봤던 비상계엄 그 현장을 없던 일이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됩니까? 자, 저희들이 이 궤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그리고 국정조사 뒷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 그림자 얘기가 나왔어요. 네, 달 그림자를 우리가 허상을 쫓아서 지금 2달이 넘게 온 국민이 집회로 한남동 관저로 막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뭐 진짜 저는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이런 느낌까지 받았다니까요. 야, 심신미약으로 감경.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내가 윤석열이 아닐까? 윤석열일까? 이러면서 진짜 네. 그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짜 근데 본인이 또 불리한 대목에서는 또 따박따박 홍장원 차장과 관련해서 각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또 각을 세우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 봤던 모습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그 예전 모습들 다시 이렇게 또 보잖아요. 네. 예전의 모습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그 예전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연기파예요. 굉장한. 아, 윤석열은 연기파다. 굉장히 연기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되게 어필하면서 예. 뭔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든지 과장 연기파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했을 때부터 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하고 상당히 완전히 달라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사청문회 때나 또는 그 전에 이 보였던 모습 같은 경우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국회 모습들. 출석해서 주장했던 바들. 상당히 과장된 연기였겠구나, 연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특히 거짓말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인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제 그 모습도 그런 어떤 예전의 모습과 비춰봤을 때 상당히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예.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듯이 연기를 하고 또 자기가 진짜 억울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극 배우 비슷한 수준의 대통령을 2년 반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이제 최고 책임자로 놓고 있었던 건데 그 예상했던 대로 홍장원 1차장은 그 면전에 대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끌어내라고 한 거 맞다. 싹 다 끌어내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그 본인은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체포 뭐 이런 검거 얘기하는데 실제로 간첩을 검거하라고 했던 거다.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간첩이 그럼 국회 의사당 안에 드글드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첩이 요원이 아니라 간첩.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그 담화문 몇 번 발표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마치 국회가 범죄의 소굴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계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본인이 담화문에서 수차례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반국가 세력.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뭐 대폭 깎는다든지 뭐 자꾸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든다든지 해서 내가 했다라고 자기가 해놓고 이제 와서 간첩 잡으려고 뭔 소리야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담화문 내용만 헌법재판관들이 비교해 보면은 그 담화문하고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 안 맞는다는 것도 바로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홍장원 차장한테 그 소추인 측에서 물어봐요. 국회 측 대리인이 그 간첩이라는 얘기가 있었냐 전화 최초에 왔을 때. 그랬더니 간첩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간첩을 검거하라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아마 국회에서 처음에 이제 국정조사 시작되기 전에 여러 사람들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아마 그런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거기에 착안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아 새로 그러니까 윤석열 오늘은 내가 간첩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 홍장원이라는 분이 그때 처음에 저도 뭐 체포하라고 해서 간첩을 체포하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명단을 불러주는데 명단을 듣다가 이건 아닌데 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어요. 그걸 아마 기억을 하고 이 윤석열이 써먹어야지. 내가 간첩 잡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는 그 장면도 이를테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질서를 잡으려고 한 거다. 그리고 거기 질서를 물랑케 하는 사람이 뭐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와 놓고 아니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모이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무질서예요? 뭐 국회의원들이 막 유리창 깨고 난입합니까 국회? 막 불 지르면서 난입해요? 무슨 거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무슨 질서를 훼손했어요? 뭐 저희가 경찰 한 명이라도 때렸습니까? 근데 왜 군을 투입해? 경찰한테 오히려 맞은 분들이 있던데. 무슨 군을 투입해? 무슨 질서를 유지해서 군을 투입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지지자들은 사실 계속 저한테도 문자 그렇게 보내거든요. 저쪽 지지자들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자꾸 탄핵을 한다느니 막 이렇게 합니까? 국회의원님 막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냐면 저는 수십 년간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러면서 보내요. 이게 맨날 써먹는 방법이에요. 나는 너 정말 열렬히 지지했는데 뭐 최근에 너 되게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사람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영향받게 만들려고 그렇게 꼭 수십 년간 지지자였는데 근데 제가 제 이름도 잘 모르면서 박주만 막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근데 그런 분들에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 심지어 뭐 집회에서도 그쪽 집회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사람 한 명이라도 다쳤습니까 그날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렇죠. 다쳤냐 누구 하나 다쳤냐 누구 하나 죽었냐 뭐 죽었냐 아무 일도 일어나는데 아니 왜 대통령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의원님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도 안 되는 이미 이제 내라는 기수에 이르렀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게 구성 요건이 아니에요. 헌정 질서가 문란하게 되면 국헌이 문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저지시키거나 이게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거고 그걸 위해서 군 투입했으면 확실히 더 그런 거고 이미 그냥 내라는 기수가 된 거예요. 사람이 꼭 거기 헌법 조문에 제가 그래서 제 SNS도 썼는데 헌법 조문에 뭐 사람이 다쳐야 뭐 사람이 죽어야 이게 없어요. 뭔 소리야 이 사람은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평생 법으로 밥을 먹고 살고 법 공부를 하고 심지어 검찰총장 시기나 했다는 사람이 법을 끊임없이 형해화시키고 있다. 형해화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저쪽 진영들이 자주 써먹는 수법이에요.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허위의 법 해석이나 이것들을 계속 전달해서 인식을 바로잡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허위의 법 해석을 계속하고 있다. 허위의 법 해석 계속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이 마치 죽어야 내라는 것처럼. 보통 법감정상 내라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니까 구성 요건을 명확히 다 국민들이 아시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좀 죽어야 뭐 이런 생각을 은근슬쩍 또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근데 헌재재판관들 택도 없어요. 헌재재판관들은 그걸 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런 주장을 백날 해봐야 무용하다. 그러니까 근데 지지자들 보고 모여라. 극우여 집결해라. 이런 얘기죠. 시그널 차원에서 끊임없이 허위의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도 어제 한 가지 인정은 했어요. 내가 했다. 선관위 계엄군 투입. 요 왜 이거는 인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지시했다. 군이 움직였는데. 김용현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김용현 지시를 받았다 그러고 김용현도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그 부정선거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었다는 그런 식의 진술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론 그리고 담화문에도 나와요. 윤석열이 했던 담화문들을 국민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 얘가 사실상 거의 다 자백을 했어요 그때. 사실상 전 국민 앞에서 자백을 했어요. 국회가 이래서 내가 국회 혼내주려고 그랬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고 다 사실 나와요. 확인해보려고. 자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지네들끼리 말을 맞춰가지고 그럴 때게 만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 쥐가 대국민 앞에서 담화를 몇 번 그런 취지를 했는데. 예. 근데 참 이런 거예요. 1, 2, 3차 담화문을 다시 복습을. 담화문 복습 과정을 매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 당하고 한 약속도 깨버리잖아요.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고 바로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국민들께서 진짜 넌덜머리를 내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그게 헷갈리죠. 네. 그게 트럼프가 썼던 방법인데요. 트럼프 전술이다. 거짓의 소방호수 전술이라고 불러요. 예,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예. 처음에 딱 들으면 이거 말 안 되는데, 예. 근데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말 이거 막 예. 올리자 그러면 처음에 문제가 뭐였지? 길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자주 썼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의 소방호수. 예. 거짓말을 이 거짓말 저 거짓말 막 쏟아부는 거예요. 예. 하루에 몇 번씩 트윗하고 지가 나와서 얘기하고 기자들하고 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였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 예. 있고 두 번째가 그럼 너는 이런 전술이 있어요. 그러네. 너는. 그럼 민주당은 네. 이재명은 네. 뭐 이런 얘기 그런 하잖아요. 식의 전술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다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전술 두 가지를 예. 지속적으로 써왔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냥 헌재를 이용해서도 그렇게 하고 담화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속 그런 전술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말씀 주신 대로 밤새도록 다 보지 못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지켜봐야 되죠. 국정조사도 봐야 되죠. 한꺼번에 두 군데가 돌아가니까 너무 바쁘네. 이럴 때일수록 많이 보시는 것도 좋고 비교하시는 것도 좋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네. 그날 12월 3일 날이요. 그 영상들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싹 보시면 되고 네. 짧게 보시면 되고 네. 얘가 담화문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얘 담화문에서 다 실토해요. 네. 국회나 마음에 안 들었다. 나 국회 싫어. 국회 다 이따위로 해서 내가 넣었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선관위도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잘 조사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넣었다. 이런 취지로 네. 얘기 다 해요.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번이 이제 5차 변론 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변론 기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3명이 이제 주요 증인이 출석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제 홍장원 1차장인데 조금씩 달라요, 결이. 근데 이진우 그리고 그 여인영 두 사령관들은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말을 근데 홍장원 차장도 살짝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아우라 같은 게 있는 건지 실제로 살짝 좀 말이 버그가 있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령관은 국회에서 나왔던 말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이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어찌됐든 자신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했었고 네. 법률적이든 심정적이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네. 또 진술을 하다가 헌재 재판 정에서 공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뭔가 진술하면 헌재 재판정에서 윤석열이 또 뭐라고 계속 하면 공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다 기록에 남을 텐데 그게 고스란히 형사 재판으로 그게 간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 하면 공방을 하는 거고요. 네. 깔끔하게 정리되기 어렵다 그러면 형사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진술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판의 유불리 때문에 어제 그렇죠. 증언하지 않은 전술을 쓴 거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했던 증언이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아니다. 저는 국회에서 했던 증언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던 김용현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김용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내란숙의 편을 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그렇게 된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본인들 재판이 점점 다가오고 하니까 네. 이런 측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기는 불법성을 몰랐다거나 그렇죠. 그죠? 그 어쩔 수 없었다거나 예. 알았어도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이 더 많이 강화될 거예요.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그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한 예, 거죠. 뭐 대통령 예.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이게 예. 위법하거나 위헌일 그렇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더 많이 할 하게 거다. 많이 하게 될 예, 겁니다. 명령이니까 어쩔 수 그냥 없죠. 따른 거다. 자기 방어 차원에서. 예. 예. 그 어제 정영식 재판관이 네. 그 홍장원 1차장하고 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위치 추적과 검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검거 지원이라고 해야지 왜 검거라는 말을 썼냐, 그리고 왜 가로하고 위치 추적이라고 했냐. 어? 위치 추적이 먼저였으면 아니 검거에 검거 국정원에 이제 자격이 없는 건데 기능이 없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라고 굉장히 다그쳤거든요. 그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재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판결은 황당하게 낸다라는 후문이 좀 있는 분이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서 탄핵 심판 결론에서 이분이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몇몇 재판관들의 성향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네.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이 되는데 네. 보통 헌재의 전례를 보면은 어차피 6명이 되면 위헌이 결정되고 네. 탄핵의 경우에는 파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6명이 딱 서잖아요. 네. 그러면 소수 의견 없이 다 합쳐서 갑니다. 보통은. 아, 만장일치로 가요. 그래요? 이런 사건은 특히.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이제 질문을 세게 하는 것은 윤석열 용이에요? 아니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고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6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평의는 조금 이따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논리에 따라서 계속 질문하기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사들 전원이 모여서 이제 평의를 하다 보면은 가닥이 잡혀요. 근데 6명이 이미 탄핵이다. 네. 그러면 자기가 반대한다고 해도 결론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같이 가는 거죠. 뭐. 그렇군요. 그 어쨌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월요일에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인 체제로 갈 거냐, 8인 체제로 갈 거냐, 그리고 8인 체제가 빠르냐, 9인 체제로 하면 더 늦춰지는 것은 아니냐, 뭐 등등의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그 대목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좀 알아봤는데 왜 그런가 좀 알아봤는데 네. 지난 일요일 날부터 저쪽에 주진우 의원이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국회가 네. 국회 의장이 이제 대표해서 청구하게 됐는데 그 뭔가 국회 차원의 활동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 얘기가 계속 되자 국회 측 대리인한테 예. 변호사한테 성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성명, 그 부분에 해명. 대해 해명, 예.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좀 재판부에 해라. 해달라. 예. 그러더니 몇 시간 지나서 변론 재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헌재 입장에서는 만사 불허튼튼이다. 이렇게 절차적인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가자라는 네. 생각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최상목 대행이 헌재가 결정을 해도 임명을 안 할 것처럼 자꾸 예. 냄새를 풍기니까 예. 본안에 대한 판단과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두 개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해버리자. 가처분 인용해버리면 그냥 효과가 바로 발생하거든요. 네. 임명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니까 그거 두 개를 뭉쳐서 같이 판단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일 날 변론을 재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쪽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 예. 국회 의결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얘기를 듣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11일에서 13일 사이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헌재 결정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결론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명하는 걸로 임명하는 걸로. 간다. 네. 근데 임명했을 때 기일이 좀 더 늦춰질 수가 있다. 저쪽에서 그렇죠. 임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변론 갱신을 신청하는. 변론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재판을 하던 중에 재판관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석이 한 명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새로운 판사한테도 뭔가 이 정보를 줘야 된다. 줘야 되는데 네. 정보를 그냥 서면만 읽으세요. 뒷방에 가셔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변론정에서 법정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갱신 절차라는 걸 신청하게 되면 뭐 갱신 절차를 보통 받아들여 줍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조사했던 증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스킵하면서 네.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게 이제 오래 걸리면 한 2길
2기일에서 3기일 정도 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1주에서 2주가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종합해서 2월 말 3월 초로 유력했는데 더 기일이 늦춰질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3월 중순을 처음부터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3월 중순. 3월 중순에 선고하는 걸로. 예. 근데 1, 2주 정도 더 늦춰질 가능성은 있죠. 예.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럼 3월 말? 갱신 절차가 없어도 왜 3월 예. 중순이라고 생각했냐면 막판에 아마 저쪽에서 증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할 겁니다. 또 예. 이미 많이 뭐 했었죠. 이런저런 주장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한제가 다 자르진 못하고 일부 받아들여서 네. 뭐 한두 번 정도의 변론기를 더 한다. 잡아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야 이제 군소리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박근혜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한 1, 2주 더 가고 요번에 이제 갱신 절차하면서 1, 2주 그러면 이제 3월 중순 저는 생각했는데 한 1주, 2주 해서 중순에서 말 사이 또는 3월 말 이때가 3월 더 말. 유력할 것 같아요. 3월 말. 근데 처음에 1월 말 했다가 2월 초 했다가 처음 2월 1월 말 했다가 얘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했겠다. 예? 누가 그렇게 예상했는지 김영현 모르겠어요. 법제처장이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예. 않아. 그렇게 빨리 안 된다.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이제 3월 중순이었다가 다시 3월 말로 기일이 좀 늦춰지는 저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갱신 절차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저쪽이 막판에 목리를 부리면 예. 헌재가 1, 2주 정도에서 한 3번에서 4번 변론기를 잡아줄 거다라는 예상을 저는 한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평의를 거쳐서 이 결정을 쓰는데 보통 10일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걸리고 물론 이게 평의 기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네. 왜 쟁점이 너무 간단해서 네. 박근혜 때하고 다르거든요. 박근혜 때 11일 걸렸으니까 한 5일 정도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순에서 말 그 정도 사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3월 중순이든 말이든 그때는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은 나올 것이다. 나오죠. 예. 아니 윤석열 담화문에 다 자기가 자백하는데 이미 다 자백이 다 되어- 자백했는데 뭘 난 진짜 할 것도 없다. 변론 기일 할 것도 없다. 어쨌든 이제 자백이 유일한 뭐 불리하게 증거로 못 쓰인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건 예. 형사소송도 아니니까요. 예. 사실은 그 담화문에 자기가 다 주저리 당당한 척하면서 얘기 다 해놓고 뭘 이제야 와서는 뭐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하고. 의원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최상목 관련해서 이제 네. 특검의 벽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 아니냐. 제가 이번에 지난번 그 통과될 때 2표 모자랐잖아요. 네. 사실은 무효표 한 표가 있어서 1표 모자랐던 건데 예. 그때 제가 한 표. 의원들 쫙 체크를 해봤어요. 네. 쫙 체크를 해봤을 때 제가 그래도 파악했을 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5명이 확실히 넘어와 있더라고 우리 쪽으로. 국민의힘에서 5명이 넘어와 있다. 그래서 197 정도 나올래나 했는데 198이 나왔고 예. 무효표 한 표에서 199.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 좀 더 한번 해볼 걸. 예. 근데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5표. 예, 예. 엄청 했는데 예.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2 들어가면 이탈표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2 들어가면 이탈표는 없다. 5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다.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보세요? 왜? 아니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으니까.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탈표는 표를 더 주셨던 분들이 예. 이 의원님 느낌이에요 지금. 그게 뭐야? 조금 더 구속 기소됐는데 특검을 막 이렇게 또 해야 되나? 그 사이에 또 사정이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어필을 해야 일단 되고. 저 검찰이 구속 기소까지 했고 공소장이 101쪽이나 나왔고 이제 재판 기일도 20일로 첫 기일이 잡혔는데 뭐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굳이 특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특검 그 당시 계속 찬성표 던져주셨던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이러더라고요. 이거 뭐 굳이 뭐 이렇게 그런데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이거는 드러난 진실보다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그래서 저 같은 훨씬 많은 거 경우는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런 분들한테 예. 추가적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소 유지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한 분은 되게 답답해하면서 저도 이해하는데 네. 다른 의원들이 예. 자기가 얘기를 나눠보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지 예. 조금 어떻게 과외를 좀 좀 그렇다. 해드려야 되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봐. 봐 좀. 아니요. 많이 보시면 안 돼요. 네. 예. 저기 고발하더라고.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구속 취소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대체로 구속 수감된 경우에 뭐 이를테면 뭐 보석을 신청한다, 어디 아파요,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예 구속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속 기간도 지났고 불법하게 구금하고 있으니 나를 풀어. 니네들 나를 부당하게 지금 감옥소에 가두고 있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질 건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전반적으로 부정하다, 네. 불법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썼는지 책을 읽을 때 육아로 바쁜 틈틈이 제가 또 독서를 집회도 애 데리고 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근데 의원님 보면 항상 늘 책을 깨고 다니는. 책을 봤는데 도둑질을 멈춰라 캠페인을 했잖아요. 네. 그게 당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트럼프가 생각 안 했다는 Stop 거예요. the steal. 이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후? 예. 언제? 이후에 자기가 다시 정치적으로 재개할 거예요. 세력을 뭉치게 만들고 복귀용이다. 예, 뭉치게 만들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용으로 부정선거 캠페인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실제로 트럼프 본인이 부정선거를 믿었느냐? 그건 지금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고도 저렇게 나도 부정선거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요거만큼 좋은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써먹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흉내를 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지 세력을 규합시키고 네. 물 드세요, 의원님. 물 드세요. 유지시키는 전술로 예. 쓸 수 있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자기의 형사적 그다음에 헌재에서 내릴 그 헌법적 결론은 정해져 있고 네. 그렇지만 뭐 그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자기는 사면 받고 하는 방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수의 이제 여론조사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사실 대통령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 신분은 있지만 사실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갤럽이나 이런 데서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데 이제 그 회사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51%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뭉치고 있다,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조사를 계속 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미 다 저쪽은 윤석열은 버렸고, 근데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다 있는 거고, 거기에 전술적 가치가 있는 거고, 본인도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돼서 자기가 그래야 살아날 길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궤변은 계속될 거고. 계속될 거예요. 거짓말을 소방호수로 물 퍼붓듯이 퍼볼 거고. 너는 어떤데 이거 계속 할 거고요. 지금 다 하잖아요. 국민님 다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거짓말의 물대포예요. 그리고 뭐 SNS다 뭐 이런 거 다 동원할 거고요. 언론에서는 또 기계적 중립이랍시고 저 헛소리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줄 거고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특히 이제 종이 신문들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인데 오히려 민주당 탓을 하고 있어요. 대선으로 가 있잖아요, 눈이. 그렇죠. 이미 대선으로 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이제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계엄 진상을 밝혀라라는 이제 정도의 아주 얕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사실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저희가 현장 라이브를 했었는데 이번 주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방에 강연이 저는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부산 뭐 울산 경남 쪽 강연 요청 들어온 게 너무 많아. 계속 미뤄둘 수는 없어가지고. 인기가 그렇게 많으시구나. 아니 부산 경남 잘 안 가시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난 가면 좋던데. 아니 근데 민주당의 PK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궁금하신 것들도 많다 그래서 그 강연 요청 들어온 걸 보니까 5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1박 2일이라 취재 편의점 보시면 되는데 짝꿍 속이고 가는 건데 놀다 오시려고. 그건 아니고 가신 김에 회 드시고 오시려고 그러는구나. 짝꿍이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가요. 친구들하고. 그 4일 이후 애기는 누가 봐? 애기는 할머니한테 좀 맡기고. 이거 알면 안 되는데. 독방육아 이 엄마한테 맡기고 놀러 가는 부부. 강연 4개를 떼야 돼요. 그렇구나.
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조금 못 만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또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사실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민들 만나면서 그 시민들의 얼마나 많은 그 민주주의 절절한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 봄 되면 야구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분들의 보드 게임 동아리에서 동아리. 네, 하나 이글스 팬, 뭐 그러니까요. 롯데 자이언츠 팬, 뭐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국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가 또 조만간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